이번에는 부모님들이 훈육에 대해 많이들 하시는 오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훈육을 몇 세부터 해야 하나 고민들 많이 하시죠? 누가 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는 만 2세 정도라고 하고요. 그런데요, 훈육은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생각해보면 말이 아직 안 통하는 어린아이들도 위험한 행동을 하면 붙잡으면서 안 돼, 위험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몇 세부터 훈육을 하겠다고 굳이 정하시는 건요, 훈육을 각 잡고 아이를 혼내고 타이르는 특별한 모먼트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훈육이 더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훈육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만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쓰시는 거고요. 두 번째 훈육에 대한 오해는 훈육을 많이 하면 우리 아이 정서가 불안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발달 심리학자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체벌의 부작용과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훈육은 아이들의 정서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훈육을 안 할 경우 아이가 내면적으로 또래 나이에 맞는 성숙함을 이루지 못하고 외면적으로도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등 사회 정서상의 어려움을 겪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행동의 바운더리를 모르면 아이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부모님께서 그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훈육에 대한 오해는 훈육을 하면 우리 아이와 내 관계가 나빠진다 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허용적인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공격이나 충동성, 비행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권위를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해요. 적당한 훈육을 받지 못해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부모님을 원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무시한다거나 폭력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부모님들이 두려워했던 자식과의 관계가 나빠진 상태로 평생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는 실제로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일 먼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부터 그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훈육의 기초 틀부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행동의 바운더리는 부모님들께서 잡아주셔야 아이들이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우선 아이가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부터 그으세요. 부모님들이 함께 대화를 하셔서요. 그렇게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을 그으셨으면 그 선은 반드시 고수하셔야 합니다. 먼저 말을 잘 안 듣는 아이가 어떻게 말을 안 듣게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이가 울고 떼쓰는 땡깡이라는 행동이 있죠. 아이가 자기 욕구가 좌절된다고 땡깡을 부리면 마음 약한 부모님들은 결국 져주세요. 부모님 본인이 듣기 힘들어서든 바뀌라면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시면 이 행동은 결국 강화가 됩니다. 아, 저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우리 엄마가 허용을 해주네? 결국 이기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말을 잘 안 듣는 아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하면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을 그으시고 여기에서는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유치에도 이겨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아이를 이겨먹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주도권을 내주게 되거든요. 아무리 너그러우신 부모님이라도 반드시 선을 긋는 부분이 있죠. 바로 아이의 안전에 대해서입니다. 아이가 뜨거운 후라이팬을 만지려고 하거나 차도로 뛰어갈 때도 선을 안 긋는 부모님들은 아무도 없으세요. 평상시에 친구 같고 아이에게 모든 걸 허용해주는 부모님이라도 아주 급하고 강하게 제지를 하시며 방금 너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야단을 치시기도 합니다. 그럼 아이는 이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화상 흉터가 없고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어도 뜨거운 것과 달리는 차를 조심하는 이유예요. 제지하실 행동을 정하셨으면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굉장히 단호하셔야 하고요. 어떤 예도 두시면 안 됩니다. 뜨거운 것을 만지기라도 하듯이요. 목소리 톤과 표정부터 달라지셔야 해요. 실제 연구에서도 부모님의 톤으로도 아이들이 이게 어떤 사안인지 판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상황에는 단호하고 엄해야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또 꼭 부모님 두 분이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아빠한테 달려가서 상황이 바뀌게 되면 훈육의 효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두 분 다 반드시 같은 원칙으로 아이를 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터 이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다른 양육자가 있으면 이 원칙을 공유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절대적인 선을 그어야 하는 문제에는 뭐가 있을까요? 발달 심리학에 따르면 사실 여기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도덕 문제, 사회 규칙, 자기 안전입니다. 아이가 도둑질을 한다던가 거짓말을 한다던가 친구나 부모님을 물고 때린다던가 유치원이나 학교,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문제는 부모님들이 양보를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숙제는 해야 한다. 이런 것들도 사회규칙을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선을 그어주셔야 하고요. 예방접종 또는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받는다. 이런 것도 다 자기 안전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런 것도 예외를 두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가 의사인데요. 한 아이와 아빠가 코로나가 의심이 돼서 병원에 왔는데 이 아빠가 한 10분 동안 아이에게 코에다 찌르기 싫어? 왜 싫을까? 아파서 그렇구나. 그래도 검사는 해야 되는데 정말 싫어? 네, 이렇게 아이의 마음만 읽어주다 나가셔서 정말 황당했대요. 저럴 거면 왜 온 거지 싶어서요. 아이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아이의 마음만 읽어주시면 안 됩니다. 등원이나 등교에 대해서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등교 문제에서도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시면서 아이가 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면 나중에는 무작정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불편해하더라도 적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요새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에는 가정보육, 어린이집, 영유, 놀이학교 이렇게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적응을 못한다 싶을 때마다 이리저리 바꾸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할 때마다 몇 번이고 전학을 시키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아이에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내가 힘들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상황을 바꿔주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적응 자체를 하려는 마음을 안 먹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세상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학은 정말 피치 못할 경우에만 옵션으로 두시고 웬만한 갈등은 이겨내도록 하시는 게 아이들의 발달에 좋습니다. 그럼 이런 절대적인 선을 그어야 하는 문제 말고 갈등을 일으키는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과자는 얼마나 먹을지, 쇼핑에 가서 자기 물건은 얼마나 살지, 하루에 공부는 몇 시간이나 할지, 게임은 얼마나 할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절대적인 선은 없죠. 소화 문제가 생길 정도로 먹거나 밤새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면요. 아이가 아주 어릴 때에는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부모님께서 적절한 수준을 정해주셔야 하지만 이런 건 아이 발달 수준에 맞게 대화하시면서 적당히 선을 그을 문제예요. 이런 문제에서도 너무 부모님 마음대로만 엄격하게 하면 아이들이 잘 못 따라오거나 반항을 하게 되고 결국 위에 절대적인 선까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 아예 안 정하는 건 그것대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훈육을 하시면 역효과가 나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기호나 선호, 그리고 아이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죠. 어떤 친구를 사귈지, 어떤 옷을 입을지, 쉬는 시간에는 어떤 활동을 할지, 어떤 음악을 들을지, 친구와의 대화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께서 통제하고 훈육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행동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아이들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부모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반항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런 부분들에 개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아이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로 부드럽게 이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하셔야 합니다. 훈육의 틀을 잡는 것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하지만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훈육이나 개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훈육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육아서에서 보시는 훈육 팁이 잘 안 먹힌다고 느끼신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이의 연령과 맞지 않는 방법인데도 쓰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훈육은 아이의 발달에 맞춰서 연령별로 서로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말로 설명만 하면 못 알아듣죠.
몸을 쓰셔서 제지하셔야 합니다. 위험한 물체를 만지려고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울고불고 떼를 쓰면 그 물체를 안 보이게 감추고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물건으로 관심을 유도해서 주의를 전환시켜야 합니다. 즉, 영아기에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유아기가 되어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설명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유아기 아이들에게도 안 된다는 신호와 함께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동생을 밀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의 행동을 제지시키시고, 그렇게 행동하면 동생이 아파, 봐봐 동생이 울잖아, 이렇게 아이의 행동과 결과를 연결시켜 주시면서 왜 그 행동이 나쁜지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 인지 능력이 높아지면서 위험한 행동이나 잘못에 대한 판단을 제법 잘하거든요. 그런 변화를 인정해 주시면서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줘도 되는 부분에서는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서서히 허락하셔야 합니다. 친구 같은 부모는 이때부터 조금씩 하셔도 돼요. 훈육 참 어렵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이가 소중하고 본인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겪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 훈육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미 제멋대로 하는 게 몸에 배었는데 갑자기 바꾸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훈육을 잘 하시려면 아이를 위해서 본인의 마음부터 강하게 먹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의 목표는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주위와 잘 더불어 살아갈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다 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시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떤 문제는 단호하게, 어떤 문제는 덜 단호하게 선을 명확히 그으시고 일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